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워크숍의 4부 순서인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 유관기관 스토리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부에 이어 4부의 사회를 맡은 상지대학교 정종은입니다. 네, 앞서 3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이라는 세 장르를 중심으로 현장의 스토리를 들려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4부에서는 복지, 교육, 고용이라는 세 분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4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실 토커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대표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의 이혜경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교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문병수 장학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 분야를 대표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통합지원국의 이효성 국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장애인의 복지, 교육, 고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역들과 문화예술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부처나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거나 추진 예정 중인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혜경 팀장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 수행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직무를 개발해서 200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 문화예술 일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보조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 경남 등지에서 한 30명 정도 이제 문화예술 보조 일자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합창 공연 보조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을 하게 돼서 수행 기간을 선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 보고회 또 개최를 할 것이고요. 또 합창 공연에 대한 직무 적합성 평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내년도에 복지 일자리로 이제 정말 수행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또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종합해서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직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장애인 개발원에서는 직무별로 이제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에 있어서도 또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 또 이러한 문화예술 일자리가 직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병수 장학사님. 예, 저는 특수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저희 대구교육청의 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예술체육 분야 직업인 양성을 위한 예술체육 중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현재 8개 기관에서 2022년 17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원 대상 워크숍이 하반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장애청소년 클래식 음악 멘토링 프로그램인 뻗고 앞뻗고는 11회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은 16년 장애학생 문화예술을 주제로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을 성황리에 마쳤고 후속으로 추진한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가 내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7년 장애학생 오케스트라 창단, 18년 공연 분야 학교 기업인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창단으로 지역사회의 장애 공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부터 특수교사 문화예술 실기 분야 직무 연수를 개설해서 장애학생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 관련해서 이효성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양한 정책,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의 직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고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직업영역 개발 사업을 199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뭐 이렇게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가 뭐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직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형극 배우라든지 웹툰 작가, 시각 디자이너, e스포츠 심판, 생활체육 보조 코치 직무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영역의 직무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활동하실 때 음악이나 미술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서 문화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중심의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어서도 합창단이라든지 운동팀들이 직업 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예술 영역을 연계고용 아이템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대기업에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용 영역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여러분들의 귀한 재능이 직업화가 되고 그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수록 정부 부처에서 장애예술인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소개해 주신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 연계라든지 취창업 등의 좀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효선 국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공단에서 진행했던 최근 의미 있는 취업 사례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2020년도 올해 한 4월경에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시우라는 곳에서는 발달장애인 그림을 그리는 청년 작가 3명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원래 주업종은 이런 예술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가들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아트 탁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다양한 굿즈를 개발해서 유통하는 것을 신규 아이템으로 잡고 3명의 작가를 재택근무 형태로 채용을 해서 본인의 작품을 회사에 이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할 때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진 근로계약서를 작가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서명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아울러 또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동소방이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작가의 그림을 소화기에 입힌 아트 소화기를 출시해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소화기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매출이 작가들의 수입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딘 파스텔이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능력을 모티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합창단이자 회사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합창 공연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재능을 이제 일자리로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충남대 병원에서는 교육부와 충남대 병원 그리고 공단이 3자 협업해서 공공기관 최초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창단돼서 공무직 6급으로 3명의 음악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휴온스 그룹이라는 곳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 8명을 채용해서 회사에 소속돼서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가를 하고 회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미술, 음악, 체육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 예술 관련 취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좀 자랑해 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 팀장님. 앞에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많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직무가 실제 사례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들이 좀 몇 개 있긴 합니다. 먼저 부산 지역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곳에 행정사무보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림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끄적끄적 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텔에서 먼저 직무를 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투숙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벤트를 하는 직무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숙 고객들이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좀 특별한 날에는 그 객실 그 창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그린다거나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윈도우 드로잉이라는 직무를 만들어서 그분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하루에 이제 한 3건 이상은 꾸준하게 이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산의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루멘 이제 챔버 오케스트라 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발달장애인 12분 그리고 시각장애인 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제 오케스트라 단은 2016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복지 일자리로 시작이 되어서 복지 일자리로 운영이 되다가 17년에 이제 정식 합창단을 이제 창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초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발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유명한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빛맹원의 이제 효정이라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 생산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정이 된 이제 문화예술 그래서 공연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지정을 받은 단체이고요. 그래서 뭐 주로 공공기관의 송년회나 기념식 행사 그리고 저희가 4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초청이 되어서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 하면서 연주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명수 장사님 교육계 소식 좀 들려주시죠. 예, 대구교육청에서는 2016년 교육부와 함께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을 통해서 장애학생 문화예술 취업의 가능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 이후 국민일보, 충남대학교 병원 등에서 장애인 연주단을 취업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병원 관계자와 저희들도 미팅을 했었으나 아쉽게도 성사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대구 성박교 학교기업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들은 공연 수당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을 미고용하고 있거나 의무고용 미달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공연과 공동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후반기에 이 공동 설명회가 잘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 교육, 고용 부분에서 장애 예술인 일자리와 관련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성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장애 학생의 관점에서 또 그 학부모와 교사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일자리에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특화된 예술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장애 학생이 방과 후 교실을 활용하여 전문 예술인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습득한 문화예술 기능을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전문 예술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 대학에 연계해서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해서 고등교육을 받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이 학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연수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사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노력의 결과가 꼭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문화예술 일자리 나는 하모니를 바란다. 네.
어릴 적부터 리듬감이 있는 아이여서 이제 작은 아이랑 같이 피아노 레슨을 했었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연한 기회에 드럼 레슨을 하게 되었고요. 2017년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구교육청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초중고 전공과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사실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성인 장애인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직장처럼 직장 개념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일자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우선 졸업생 위주로 우선 앙상블을 꾸려서 하다가 점점 이제 단원들을 늘려서 오케스트라 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대구교육청 소속이니까 대구교육청과 연계해서 대구시에서 장애인 특수교향악단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서 자립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좌절도 많이 겪고 우리 아이들 역시 편견 속에서 장애와 싸워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시고 내 아이를 잘 살펴보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10살 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했었는데 5학년 때 되니까 방과후 바이올린이 폐부돼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6학년 때 돼가지고 학예 때 다시 시작하고 바이올린 하게 됐어요.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게 기억이 남았어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보고 싶어요. 문화예술 일자리 나는 지속되기를 원한다.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제 기회 확대라는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교육의 기회 또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주나 뭐 전시나 이런 어떤 발표 기회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공공이 이런 기회 확대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부처 간 뭐 칸막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복지, 교육, 그리고 고용 분야를 대표해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 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취업의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더 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팀장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사회자님께서도 해주셨고 영상에서도 이제 학부모님이나 교사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애인 개발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직업재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특화된 일자리로 이제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라고 해서 특화형 일자리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뭐 시각장애인 안마 쪽에서도 특화형 일자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수교육
영역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교육하고 그래서 그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공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아예 이제 사업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과 재학생 분들이 이제 맞춤형 직업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로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교육 영역과는 꾸준하게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인식 개선, 장애 인식 개선 보조 직무가 이미 시작이 돼서 복지 일자리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공연 합창 공연 직무에 있어서도 좀 시범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이게 일자리로 가능한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현장 적용 이러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에 있어서 특화형 일자리를 좀 이제 정착해 나가는 방안을 보건복지부랑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이제 학부모님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장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성인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어떠한 경로든 형태로든 뭐 취학을 하게 된다거나 진학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고용 영역이나 이제 교육 영역과 복지 영역이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셨던 문화예술 일자리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을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훈련이나 직업을 갖기 위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 영역에 있어서 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계를 하면 이러한 기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이제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직무를 좀 더 개발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시범 사업들이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실제 이제 민간 영역으로 더 확대가 돼서 장애인분들이 취업이 되고 또 기회를 더 많이 얻도록 하는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명수 장학사님, 복지 교육 고용의 협업 지원 방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상물에서 대구의 사례가 소개되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이처럼 교육부와 그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을 일자리화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중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들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성박교 학교 겸 맑은 소리의 하모니카 앙상블이 연간 250여 회 이상의 초청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대구교육청이 작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을 일괄 교부했던 효과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공연이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또 했었고요.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장애인 개발원, 시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더 높인다면 더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 종식 후에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을 모시고 대구교육청에서 장애예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계자 초청 공동 설명회와 공연을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졸업 후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도청 복지 일자리를 확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학교 밖 여가 시간을 활용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도 복지 분야에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 미달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제조, 생산, 서비스업 외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도 채용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에 대한 확대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선 국장님.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까 화면에서 장애 학생이 문화예술 일자리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되게 큰 울림으로 와닿는데요.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충분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다가 막상 이제 학교 밖을 나오면은 관련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갖는 게 상당히 이제 양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직무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또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공기관의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존의 직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한 그런 일자리, 충남대 병원 사례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아이템에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으면 프로 체육 활동 선수들도 있고 또 프로 음악단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학교에서 이제 길러진 귀한 그 예술 인재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꿈과 끼를 더욱더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영역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기량을 습득하는 장기적인 숙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교육 및 그 복지 영역에서 어떤 그러한 걸 충분히 이제 저변을 확대가 된다면은 또 직업 분야에서 받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연계하는 그런 어떤 협업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직업 진출을 위해서 준비된 인재들을 발굴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이 체계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일자리로 전이되는 커리어 경로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예술인의 기회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의 계획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국회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또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관, 국회와 문체부를 대표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대 국회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장애예술인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될 텐데요. 창작이나 연습 환경이 개선되고 또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창작 지원금 지급이 장애연금이나 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장애 유형별, 특성별, 또 생애 주기별, 생활 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정말 어렵게 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의 근간이 되는 이 법안이 형식적이고 고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예술인, 저도 장애예술인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압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장애나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힘내서 활동하시고, 또 우리한테는 예술이라는 매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로 또 그런 여러분들의 힘듦을 승화시킴으로 더욱 이 예술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목소리 모으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문체부는 장애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예술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금년 5월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예술계가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장애예술계에서 그 공연 활동을 위한 연습 공간이라든가 그 발표 공간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문체부는 공연장 확충을 위해서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약 200여 개 단체의 장애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장애예술 창작 활동이라든가 공연 활동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 등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애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됐는데요. 그 시행일이 금년 12월 10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12월 10일에 맞춰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관련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지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일자리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